자,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흐름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정상회담 섹터, 관련 섹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방원.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세론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도 오늘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 다음이 한화오션이거든요. 이제는 조선 섹터나 방산, 원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왔나? 사실 조정받으면 사놓고 조금 있다가 오르는 게 조방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조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1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컨센 자체가 이제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도 정상가 물량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밀어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고성가 이제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이제 시점이고, 이제부터 이제 고민인 거는 이제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새로운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28년도 이후에 실롯을 이제 본격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을 이제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사실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MRO나 이제 미국에 관련된 사업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프리미엄을 받아왔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LNG 선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확보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일본 조선사와 얼마만큼 나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고, 물론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의 그런 조선사와 관련된 기술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창출하자, 뭐 이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좀 고민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중국이 이제 LNG선을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LNG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이제 그 발주 관련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중국은 대부분 이제 탱커선이나 컨테이너선과 같은 일반적인 이제 선종이었고, 사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LNG선은 아니었단 말이죠. 만약에 내년부터 LNG선 중국이 우리도 이제 중국도 본격적으로 이쪽에 기술력이 충분히 많이 따라왔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저가적인 수주가 가능한 중국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좀 이제 그런 고비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노란 봉투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또 현대중공업 그룹들이 파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년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올해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협상에 대한 지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론 이후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또 거예요? 추가 조정 좀 나올 수 있다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LNG선 관련된 공급 계약이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그게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지금 당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좀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오히려 원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지금 5만 5천 원대에서 한 6만 5천 원 사이에 그 박스권이 그냥 3, 4개월 동안 이어져 왔죠. 지난주에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제 미국과의 이제 원전 관련 협력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 원전은 저는 계속 이제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조방원 얘기를 했으니까 방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추후에 중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워낙 이제 폴란드와 관련된 큰 계약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크게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은 조정 받을 때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 될 쪽은 원전이다. 자, 저희 이제 답변을 조금 구체화 시켜볼게요. 일단 조선부터. 일단 오늘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자재단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이 꽤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해서 조선을 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선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미국 조선 관련해서는 딱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나왔었죠. 하나오션이랑 HH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부각되었던 게 삼성중공업의 이제 MRO 사업 진출이죠. 물론 이제 MRO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만큼 실적에 큰 개선이 있겠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또 적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시장에서는 좀 수급적인 요인을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1분기 때 실적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2분기 때 눈높이가 낮았던 측면에서 다른 3사들 대비해서 좀 실적의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아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모잠비크나 새로운 이제 LNGC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남아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워낙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의 주가가 오히려 다른 삼성중공업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편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오늘 단순 테마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좀 빠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런지 궁금합니다. 좀 단기적인 테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알래스카 관련된 LNG 프로젝트는 이제 트럼프 또 행정부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좀 공약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일본도 예전에 이제 관세 관련 협상을 하면서도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참여에도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위경약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신에 LNG는 수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과연 사업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느냐. 물론 오늘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 내용들 중에서도 일본과 같이 이제 공동 합작 이제 추진에 대한 얘기를 해오게 되면서, 물론 지금 당장에 한택이나 뭐 넥스티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10년간의 그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후에 강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테마는 이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아직까지는 사업 계획이나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테마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에 이게 펀더멘탈로 얼마까지 수익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단기적인 수급적인 요인이라 좀 해석을 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하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말씀 주셨고, 네. 두 앱일 외에도 조금 볼만한 원전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BH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지금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한 1.3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사이의 수주잔고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이제 보조기기를 계속 납품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BHI이긴 하겠죠. 이제 사실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한 신규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통 이제 원전 2기당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700명에서 800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수원의 이제 인력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좀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물론 그동안 트럼프도 대형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심사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켰던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쪽에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아마존과 엑스에너지와의 관련 협력 소식이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과 같은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빅케이츠도 테라파워에 투자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안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SMR이나 대형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입찰에 대한 이슈가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당장에 급하고 우리나라도 빨리 이걸 파트너십 맺어서 본격적인 수주를 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이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종목들이네요. 사실 원전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두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BHI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보자 언급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탄력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 장세가 온다면 수혜를 받을 섹터가 바로 로봇이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 상위단에 들어가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로봇 섹터가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외인기관 수급도 들어오잖아요. 네. 로봇은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이거든요. 쉬어가거든요. 담아야 합니까? 로봇은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 저기 유럽에도 법인이 있고, 남미에도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B2B 시장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협동 로봇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돼야 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죠. 물론 이제 향후에 이런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게 뭐 클로봇이나 이런 회사들이 더 활성화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로봇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 뭐 노란봉투법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체제로 로봇 시장이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어제 엔비디아 그 토르 관련 이슈도 있었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이나 유니텍 이제 유비텍 같은 이제 양산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발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거나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들 오히려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기회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어제 사실 강했던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이젠 R&M 같은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SP 시스템즈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이게 로봇 섹터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바통을 받으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걸까? 아니면 좀 대장을 따라타야 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더라고. 대기업 협력하는 로봇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되냐, 아니면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감속기와 같은 부품 회사를 사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상장주 중에서는 대장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비상장 이제 회사이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SBB 테크도 있긴 하겠지만은 로보티즈도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만은 다이내믹셀과 같은 이제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매출의 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로보티즈가 왜 뜨거웠냐고 하게 되면은 이제 LG전자도 본격적으로 이 가정용 시장에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가장 빠르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을 만드냐고 하게 되면은 애초에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LG전자가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특허 출원을 한 게 뭐냐면은 빨래 개비하는 로봇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가 이게 세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빨래를 개비해서 당연스럽게 스타일러와 같은 이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제 과정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로보티즈의 감속기 매출이 더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 로보티즈가 향후에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라인을 사야 돼요. 휴머노이드를 사야 돼요. 대기업 휴머노이드 감속기가 포함되는 다 게 포함한 게 대기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다. 와, 이게 로보티즈가 대장. LG전자가 마곡에 사이언스 파크가 있잖아요. 네. 로보티즈 본사가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 오늘 삼성전자 그 삼성이 개발하는 로봇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이렌시스가 만든다 이런 뉴스도 오늘 이렌시스도 있었거든요. 있고 SBB 테크도 있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상반기 때 시양산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옵티머스 로봇이나 중국의 로봇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느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당장에 우리는 일단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적인 뭐 트렌드에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로봇주도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주 지난주 한 초중반이었나요?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그때 살 걸이란 또 후회가 그쵸? 너무 시세가 좋아서요. 자,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일단 캐대언의 열풍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겨울왕국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고 네. BTS도 뛰어넘었죠. 이제 그 빌보드 2주 연속 1등. 와, 정말 대단하거든요. 콘텐츠 종목들이 사실은요. 캐대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라고 할 만한 종목은 되게 많이 없어요. 네, 없는데 맞아요.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오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사실 손이 잘 가지 않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제대로 이제 맛을 봤죠. 그러면서 이번에 소니 픽처
픽처스에 있는 캐대언 여러 이제 제작진들도 다 넷플릭스로 이직을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 실제 발표가 있던 이제 내년에 대한 제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쪽에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튜디오 미러와 같은 회사도 최근에 주가적인 흐름을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봐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국에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런 아이치나 텐센트 이제 비디오 같은 여러 중국 업체들도 분명히 이제 오늘 전반적인 엔터 회사들이나 콘텐츠 회사들과 주가가 움직여 왔다는 거는, 물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스의 참석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해왔다는 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 관련해서 추후에 같이 동행하자 얘기를 해왔다는 점, 물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그 콘텐츠 한한일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무르익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은 제이 콘텐츠리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 나오는 대작 드라마나 이제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나 뭐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 같은 여러 OTT 한 번에 납품을 하는 드라마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후를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긴 하겠지만은 중국 OTT 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더 확대될 수는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네.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채널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저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적어도 뉘앙스 자체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 요약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제 8월 말쯤이니까 적어도 3개월 안에는 좀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네. 드래곤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랑 게임 중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엔터란 게임 중에요. 그건 네. 엔터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데 게임이 아니라 엔터네요. 이유는요? 일단 게임주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외자판호 얘기를 우리가 2, 3년 전에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게임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고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자판호 발급만 받았다고 해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제 컴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시장에서 크게 안 먹힙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실제로 게임 시장 자체가 모바일 게임 시장도 그렇고, 작년에 검은 신화공이 굉장히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면서 콘솔 시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번에 펄어비스도 지난주 이제 게임스컴에서도 사실 수상이 불발되면서 그런 게임 관련 흥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체크 도와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대를 기준으로 횡보, 하이닉스는 지금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 오늘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를 팔다 보니까 다시 하이닉스로 시선을 돌려야 될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시속 게임을 두 종목에 하다 보니까 네. 중심 어디로 잡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뀔 있고, 가능성이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거나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에는 계속 호재인 건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제 모습인데, 물론 삼성전자 지금 컬테스트 통과 여부가 12단이 올해 이번 달 한 말이나 다음 달 초쯤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한 1분기로 지금 보고 있죠. 그게 지금 당장에서는 물론 오늘 뭐 전선환 대표와 이재용 회장님이 뭐 포옹을 했다, 뭐 이런 이슈도 좀 부각되고 맞아요.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것 따기보다는 당장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맞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때 또 수급이 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뭐 매주마다 얘기를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는 건 맞지만은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것 차이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좀 갈릴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가 10% 급등했고, 오늘도 코미코라든지 다른 부품 장비단 종목들이 정말 탄력이 좋습니다. 혹시 좀 미리 살만한 부품 장비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계속 이제 요테크니스를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어제 테크윙도 어제 반등을 좀 세게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테크윙은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최근 주가도 좀
많이 빠져왔기도 했지만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쪽 본격적인 이제 큐브 프로브를 납품을 하는 게 이제 3분기 때부터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상황에서 테크윙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힌트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